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전강 후 약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 결국 다 떨구고 하락 마감하고 있죠. 가장 큰 영향은 단연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은 금리 4% 이상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내년에 인하할 것이라는 선반영 부분을 토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장 초반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오히려 하락 마감이 다행인 이유는 또 뭘까요? 어젯밤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전문가들은 탄탄한 고용시장의 전환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라고 평가했고, 특히 8월 평균 급여가 7.6%나 인상되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로 연결되죠. 그럼에도 시장이 이 발표를 보고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분명 연준은 경기 침체 와도 인플레이션만 잡겠다 했는데 여전히 투자자들 중 일부는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결국 또 허망한 기대감에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옴으로써 연준의 완화 스탠스 기대감만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이는 것은 장기 투자자인 우리에게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닌 2보 후퇴를 위한 1보 전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굉장히 위험한 상승이라는 것이죠.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진짜 상승을 위해선 딱 인플레이션 둔화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도 물론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무조건 1순위는 현재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1순위로 체크하고 그에 맞게 마인드를 세팅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공급 완화 기대감으로 유가가 다시 9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7월 CPI가 드디어 하락을 보인 이유를 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 유가가 하락해야 인플레이션이 둔화를 보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현 상황을 봤을 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 9월에 발표될 8월 CPI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하락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앞으로 쭉 둔화되는 것이 확실히 보여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말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 CPI가 정점을 찍고 둔화될 때 그때가 증시의 바닥 부근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번이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둔화라면 증시는 곧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 완만한 경기 침체로 지나가게 되며, 이 완만한 경기 침체로 만약 주가 하락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본 주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장후 마이너스 7% 폭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잭슨홀 미팅, 긴축과는 다른 악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340달러 고점을 찍고 현재는 150달러까지 폭락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6%까지 떨어져 있는 진짜 공포와 패닉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프터장에서 추가로 7% 폭락하고 있다니 대체 엔비디아에 무슨 악재가 나온 걸까요? 그 전에 현재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지지받고 있는 라인은 과거 횡보디아라 불리던 시기에 박스권 상단이며 이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프터장에서 폭락을 보였으니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의 전체 악재 하나와 오늘 나온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악재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악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며 실적 발표에서 계속된 가이던스 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게이트가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며 의미 있게 낮은 실적일 것이라고 발표하며 반도체 기업들을 멱살 잡고 끌어내렸다는 점, 그리고 이게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악재 두 번째, 현재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악재라는 느낌입니다. 엔비디아와 AMD에게만 말이죠. 바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 AI 칩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했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현재 엔비디아와 AMD가 애프터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과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수출 규제 대상은 기존 GPU와 차기 GPU 제품이며 추가로 해당 GPU들이 포함된 서버 완제품의 수출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차기 GPU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 영향이 실적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면 현재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59억 달러입니다. 이 59억 달러 중 중국 매출액은 4억 달러 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액의 약 7% 비중이죠. 거기에 전분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의 10% 수준이고요. 이 규제 발표로 인해 엔비디아의 회사 이익 전망을 다시 체크하고 밸류에이션 산정 역시 다시 체크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면 엔비디아의 높은 수익성과 높은 밸류에이션의 근거는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가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자세히 나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기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라면 과거 빅테크들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애플은 2010년대에 끝났다고 말하며 정말 최악의 시기가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무려 15년 동안 전고점 회복을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엔비디아는 약 1년간 개인 투자자들을 피말리게 하며 횡보디아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다 떨궈냈죠. 저 역시 이때 떨어져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횡보디아 혹은 새로운 하락디아라고까지 불리려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치겠지만 그리고 고통스럽겠지만 참고 인내하며 수량을 모아간다면 우량 자산은 어느 순간 상승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물량 매집 기회일지 아니면 더 큰 폭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내가 목표한 기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또 다른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우량 자산이라는 전자의 말이죠. 이렇듯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마다 각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최근 애플은 반독점 규제에 휘말렸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오너 리스크, 그리고 엔비디아는 생각지 못한 미국 정부의 중국, 러시아 수출 규제 등 여러분이 정말 통찰력과 개별 종목에 대한 확신이 완벽하지 않다면 마음 편히 미국 지수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왜 미국 지수에 투자하면 결국 우상향하고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영상을 통해 너무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 더욱 미국 지수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 역시 저점을 알 수 없기에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현재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2차 매수 타이밍 3일차까지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금요일까지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는 하루 늦게 매수가 시작되었고 현재 2차 매수 타이밍 2일차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현재 USD는 줍줍 후 잠시 관망하며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면 RSI가 36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급락을 봤을 때 잘하면 USD는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LD와 SSO도 이대로 계속 하락한다면 4차 매수 타이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몰빵 매수가 아닌 원칙을 가진 분할 매수로 용기를 내서 장기적인 보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기란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던 리먼 브라더스 때 용기를 가지고 매수해 보유를 선택한 자본가, 자산가들은 엄청난 부를 이뤄냈습니다. 즉 저 때 모두 손실보게 만들었던 폭락이었지만 극소수의 장기 투자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던 골든타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에서는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줍줍하고 10년 뒤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본가, 자산가 마인드 세팅을 하시면 절대 지금 구간이 지치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평생 보유할 것이라는 자산가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 변동성에 치이는 자산가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변동성에 점점 무뎌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오늘 내리던 한 달 뒤엔 오르던 그냥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 멘탈과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죠. 그래서 큰 틀에서 투자 원칙을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질 웅줍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